일단 한국 소식을 먼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만든 윤 대통령 지지자 모임이죠. 국민변호인단이 13일자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국민변호인단은 한국 시간으로 13일, 그러니까 여기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이 되겠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13일 오후 6시에 광화문 청계광장에 모여서 출범식을 겸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는 수만 명,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는 4천 명이 모인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국민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직무 복귀를 주장하는 2030 청년 및 국민들이 모인 단체이고요. 지난 3일 온라인 모집을 시작한 이후 13일 불과 열흘 기간 동안 16만 4천 명이 가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통한 실명 인증 과정을 거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있는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왜냐하면 전화 인증도 안 되고 주소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주소지도 한국 주소만 받아줍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동포들은 가입이 어렵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한국 내에서는 실명 인증 통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16만 4천 명이 가입을 했다. 국민변호인단 측은 가입자 중에 60%가 20에서 40대라고 밝혔습니다. 단체 회원으로 출범식에 참석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연단에 올라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한길 선생은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정경미 재판관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한 명 한 명씩 거명하면서요. 불의한 5명이 대통령을 파면시킨다면 제2의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필이면 올해가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그런데 을사년에 지금 헌법재판관 5명이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 이렇게 된 당신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버리면 인용하면 그러면 완전히 을사오적이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강력하게 한 건데요. 또 다른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느냐 다시 일어나느냐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이렇게 많은 탄핵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야당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는 것을 무려 178회나 주장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폭주로 인해서 대통령이 억울하게 지금 탄핵 소추되어서 현재 구치소에 갇혀 계십니다. 현재 민주당은 당명을 바꾸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고발당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검열하겠다고 하니 또 여론조사기관을 협박하기도 하고 이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더불어 협박당입니다. 정말 전한길 선생의 인기가 아주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전한길 선생이 좋은 모습은 본인을 칭찬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한테 집중해달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한테 인정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또 마이크를 잡은 석동현 변호사는요. 윤 대통령이 집회 참석자들에게 내가 왜 계엄 선포했는지 시민들이 제대로 인정만 해준다면 희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안보 진용이 사드 배치 기밀을 중국에 알려준 간첩 행위를 감사원이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감사원장을 탄핵한 것이 계엄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를 했는데 12월 4일 감사원장을 탄핵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근데 탄핵 이유가 너무나도 황당했던 겁니다. 사드 배치한 것에 대해서 기밀 정보를 외국에다가 유출한 것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감사원장을 탄핵을 한다.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계엄 선포가 뭐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날 출범식에는 드럼통 타이거 그리고 오른손이라는 분이 만든 노래들 그리고 다양한 공연들이 이어졌고 특별히 영상도 상영이 됐는데 제가 본 영상 중에서는 그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영상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왜 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어 주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영상이었는데 상당히 의미 있게 잘 봤고요. 미국에서는 아쿠스 한미연합회 미주본부가 축사를 영상으로 내보내줬습니다. 그 축사는 저희 뉴스앤포스트에서 제작을 했는데 한미연합회 아쿠스가 미주 지역에 한 40여 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24개 지회장들이 축하합니다라고 해주는 영상을 받아서 저희가 편집을 해서 보내줬는데 주최 측에서 그걸 틀어주는 걸 저희가 보았고요. 이 한국에 있는 단체들이 아닌 외부에서 축하 인사를 해준 건 그 아쿠스 영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름 보람을 좀 느꼈습니다. 덕분에. 이날 출범식의 슬로건이요. 국민이 부른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라는 거였습니다. 집회 장소를 광화문 청계광장으로 선택한 것은 집행위원회 측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청계광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정식을 열고 옛날에 대통령으로 출마할 때 이야기입니다. 국민이 지킨 대통령을 선언한 상징적인 장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출정하는 의미를 담아 새 출발하는 것을 처음 대선 출마할 때 출발했던 바로 그 장소 청계광장으로 하자 해서 그 장소를 선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부 행사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그리고 보수 유튜버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라운드 C의 김성원 대표가 강사로 출연을 합니다.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획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강사로 나타나서 제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2번에 걸쳐서 영장이 불어댔는데도 불구하고 석방하지 않는 경우 이거 거의 없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말하는 겁니다. 그 윤상현 의원이 하는 이야기죠. 검찰마저 공수처의 하청기관 공범으로 전락해버린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불공정의 극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헌재법을 여러 개를 나열을 합니다. 뭐 헌재법 32조, 40조, 41조 뭐 그러면서 여러 개를 나열을 하면서 왜 헌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지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불공정의 극치 아닙니까 여러분? 헌재법 32조 보면은 재판 중 수사 중인 자료에 대한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송부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위법 아닙니까? 또 헌재법 40조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일을 지정해야 돼. 그런데 지금까지 8차 중에 2차례만 변호인과 협의했고 나머지는 일방적으로 기일 지정했습니다. 이것도 위법입니다. 그리고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증인이 검찰 진술서를 부동의하면은 증거 능력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위법 아닙니까 여러분? 헌재법 51조 동일 사유로 탄핵심판 형사재판이 같이 갈 때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정지하기는커녕 과속 페달을 밟고 졸속 심리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불공정의 대명사가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여러분? 헌법재판소야말로 반헌법재판소다. 우리법재판소다. 그리고 인민재판소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존귀하신 국민변호인단 여러분들과 함께 악의 창살에 갇혀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고 구출해냅시다 여러분. 또 김성원 대표, 그라운드 C의 김성원 대표는 군중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강하다. 우리가 모일 때 민주당이 벌벌 떨고 있다. 대통령의 결기와 애국 시민들의 열정이 만났을 때 그 열정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적을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 망했다고 할 때 위대한 국민들이 하나가 됐고 10대가 깨어나고 2030이 깨어나고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수사기관이 쫄았고
언론사도 우리한테 붙고 있고 무엇보다 저들의 내란 저질 프레임이 박살나고 있다. 아주 힘주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뭉쳐서 하나가 될 때에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계엄령 이후에 나라 망했다, 윤석열을 버려야 국민이 산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30이 각성하고 10대가 깨어나고 4050이 힘을 합치고 60, 70, 80, 90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났습니까? 저 뺀질거리는 국민의힘 정당이 뺀질거리다가 국민 눈치 보기 시작했어요. 아시죠? 저 민주당이 한 달 만에 대통령 탄핵하고 이재명 대통령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빠졌는 거 아십니까? 조선일보가 탄핵 노래 부르다가 이제는 무릎 꿇고 이쪽으로 달라붙은 거 아십니까? 검찰 내부에서 소신 발언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부정선거 수사자라는 소신 발언도 나왔어요. 이제는 저 헌법재판소가 일제 판사보다도 못하다라는 검찰 지검장의 소신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요약하면 뭡니까? 다 망했다고 할 때에 위대한 국민들이 하나가 되었고 10대가 깨어나고 2030이 깨어나고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수사기관도 지금 쫄았고 언론사도 우리한테 붙고 있고 무엇보다 저들의 내란 거짓 프레임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헌재에서 내란죄 프레임 거짓말 다 박살나는 거 아시죠? 야, 이 거짓말쟁이들 이거 처음에는 뭐 도끼다, 총이다, 뭐 국회 봉쇄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했었죠. 여기에 이재명이니 한동훈이니 이런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선동한 거 아시죠? 그래서 탄핵된 것도 아시죠? 근데 이제 뭐가 드러났습니까? 도끼 없었다, 실탄 없었다, 봉쇄 없었다, 체포명령 없었다, 사살조 없었다. 그러면은 반문하겠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는데, 거짓말이 무너졌는데 도대체 탄핵 심판은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탄핵 무효!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자유, 법치, 그리고 주권을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겁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웁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번 행사는 전국 지부의 깃발 입장이 있었고 선언문 낭독 그리고 새롭게 편곡된 애국가 제창이 불려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매주 목요일에 이 국민 변호인단이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매주 목요일 하는 건 좋은데 장소가 이제 청계광장인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사실 또 광화문 앞에서는 또 전통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던 정광훈 목사님 쪽이 이끌고 있는 또 집회가 태극 집회가 계속 또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이게 과연 그 분산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주로 이간질하기 좋아하는 언론들이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조선일보라든가 무슨 이제 일간지들이라든가 방송들도 마찬가지고 연합뉴스에서도 그런 보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행사 내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대충 슬쩍슬쩍 짧게 하고 꼭 거기다가 태극 집회하고 이거하고 국대본하고 여기하고가 겹친다.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행사가 나뉘었다. 서로 둘이 뭐 이렇게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언론들이 내놓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그게 아닌다라는 걸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니까. 예, 그렇죠.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부터 지난 7년 넘게 계속 광화문에서 집회를 해왔던 이 자유통일당 분들, 이분들 집회 너무너무 애 많이 쓰셨고 힘든 과정들 진짜 어렵게 견뎌오신 분들이고요. 지금 세이브 코리아라고 새롭게 또 만들어져 가지고 젊은이들을 일깨우면서 또 막 그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팀도 아주 귀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뭐 또 서울역 쪽에서 계속 모이고 있는 우리공화당 팀도 그 팀도 진짜 오래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 다 소중한 팀들입니다. 각 지역의 지방 도시에서 또 여러 군데에서 집회가 열리는 그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행사 한번 연다라는 게 단 100명, 200명 모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저희가 애틀란타에서 집회하면 한 200명 모이는데 그 200명 모으는 걸 하기 위해서 몇 주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 이렇게 대형 집회를 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각자의 목적이나 생각들이 조금씩 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해 줄 건 인정해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러한 국민적인 열기가 여기도 뜨겁고 저기도 뜨겁고 온통 다 뜨거워가지고 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이라든가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야 이거 국민들 움직임을 봐가지고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는데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는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미 언론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채널 A 같은 경우가 제일 먼저 중립적으로 움직이다가 요즘 약간 우클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엉뚱한 얘기로 막 중국 편드는 그런 논조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가 요즘 최근 들어서 쫙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동아에서 최근에 이제 김성원 대표랑 인터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뭡니까? 동아일보 쪽도 지금 슬쩍 좀 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취재들을 KBS 여러 군데, KBS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취재들을 또 막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난리 났고요. A웹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뭡니까? 가짜뉴스 좌시하지 않겠다부터 해가지고 5만 가지 지금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있고 부정선거에 대한 건 전부 다 잘못된 얘기다 이런 식의 말들을 역공을 지금 펼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역공을 펼칠 놈들은 역공 펼치고 그리고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게 지금 자세를 바꾸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은 순전히 국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다. 헌법재판소에 있는 8명의 재판관들 그중에서 물론 6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6대2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리 있는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 얘기를 꺼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어도 지방의 위원장 같은 걸 했던 사람들이 6명이나 있으니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을 갖다 그냥 풀어주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생각이 우리는 헌법재판관들한테 압력을 행사해야 되니까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어떤 분들은 우리는 국회를 점령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여의도에서 하는 게 맞다 생각하시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큰 세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곳이 광화문이니까 거기서 계속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어느 한 사람이 틀렸고 어느 한 사람이 맞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전부 다 필요한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라고.